자,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는 메인보드 전원 공급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아마 메인보드 강의의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메인보드 인터페이스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의 인터페이스란 무엇인지 먼저 정의부터 내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에는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두 개의 칩셋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노이즈 브리지 칩셋으로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 등 고속으로 작동하는 핵심 장치들의 데이터 교환 및 제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 출시되는 메인보드는 성능 향상을 위해 노이즈 브리지가 CPU 안에 내장되어 있는 DMI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우스 브릿지 칩셋으로 메인보드 인터페이스, 즉 PCI나 SATA, 키보드, 마우스, USB, 랜, 사운드 등 저속으로 작동하는 장치들의 데이터 교환 및 제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칩셋이다. 사우스 브리지 칩셋 소자는 BGA 타입으로 메인보드에 솔더링 되어 있는데, 메인보드 불량 중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불량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칩셋이 열을 받으면 솔더볼이 녹아 떨어지거나 크랙이 발생해 회로와 통신 불량으로 각종 주변 기기가 인식이 안 되거나 오동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량을 고장 점검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터페이스에 공급되는 전압 및 신호 등을 측정할 줄 알아야 고장 수리가 가능해지며, 또한 사우스 브릿지 칩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 회로는 바로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CPU하고 주변 기기하고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보드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CPU가 중요한 역할, 즉 두뇌 역할을 하는 거지만, CPU가 어떤 데이터나 모든 주변 기기하고 연결해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메인보드에는 두 가지 형태의 칩셋이 존재를 하죠. 노스브리지라는 칩셋하고 이제 사우스브리지 칩셋인데, 그 두 개의 칩셋이 모든 주변 기기를 제어하거나 또 통제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관리를 하는 칩셋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인터페이스 회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노스브리지 칩셋과 그 사우스브리지 칩셋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스브리지나 아니면 사우스브리지 칩셋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부품을 솔더링 할 때 IMD 타입하고 SMD 타입을 주로 많이 했죠. IMD 타입은 이제 PCB 홀에 우리가 이제 부품을 삽입해서 회로 뒷면에 이제 솔더링 하는 방식이고, SMD 타입은 표면 실장 타입이라고 했고, 이제 PCB 패턴 회로에 부품을 얹어서 솔더링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노스브리지라든가 사우스브리지 칩셋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IMD나 아니면 SMD 타입이 아닌 그 볼랍으로 붙어 있는 BGA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특히 이제 뭐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메인보드라든가 이런 전자기기들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BGA 타입 칩셋이 분량이 많아요. 많은 이유는 이제 그 볼랍들이 어떤 크랙이 생겨서 회로하고 통신이 안 되는 그런 불량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BGA 타입의 소재는 우리가 이제 그 솔더링 하는 방식이 일반 뭐 인두기나 열풍기로 하는 게 아니라 BGA 뉴욕 장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인터페이스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BGA 리역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BGA 타입의 소자들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던 IMD 타입, SMD 타입의
디솔더링, 솔더링 방식보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론과 나름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그 어떤 그 숙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메인보드 강의가 끝나면 이제 BGA 쪽으로다가 들어갈 건데 그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보드 칩셋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이란 칩과 셋의 합성어이며 메인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러, 확장 슬롯의 인터페이스, 디스크 인터페이스, 키보드와 마우스 인터페이스, USB 인터페이스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칩셋이며, 칩셋에는 사우스 브리지 및 노스 브리지 칩셋이 있으며, 사우스 브리지 칩셋이란 메인보드 아래쪽에 놓인 칩셋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PCI나 SATA를 담당하는 칩셋이며, 노스 브릿지 칩셋이란 메인보드 위쪽이 놓인 칩셋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등 고속으로 작동하는 핵심 장치들의 데이터 교환 및 제어를 담당하는 칩셋이며, 메인보드의 성능과 종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칩셋으로 이 칩셋 종류에 따라 지원되는 CPU 종류, 메모리 종류와 속도, 그래픽카드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노스 브리지 칩셋은 매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입출력함으로써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용 팬이나 히트싱크가 달려있다. 요즘 출시되는 메인보드는 노스 브릿지가 CPU 안에 내장되어 있는 DMI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노스 브릿지 칩셋이 존재하지 않는다. DMI란 메모리 및 그래픽 컨트롤러를 직접 연결 방식으로 구성하여 속도 향상을 기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메인보드 쪽에 이제 칩셋의 역할인데, 옛날 이제 구형 메인보드를 보면 여기 이제 구형 메인보드죠. 노스브리지라는 게 여기 칩셋이 이렇게 나와 있고, 신형 메인보드는 여기 부분이 없어져 있어요. 없어진 부분이 아니라 여기 밑에 말한 DMI라는 기술을 인텔에서는 이용했죠. 다이렉트 메디어 인터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요 지금 그 CPU 안에 지금 이 노스브리지가 칩 그 셋이 다이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스브리지는 여기 지금 메모리하고 이 그래픽 쪽을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사우스브리지는 이 그래픽하고 노스브리지를 제어한 나머지를 컨트롤 제어하는 칩셋 역할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 노스브리지가 지금 신형 버전에서 없어졌냐면은 CPU 속도는 상당히 좀 많이 빨라지고 있죠. 그러면 CPU만 빨라져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 기기들도 CPU 속도를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모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스브리지라는 이런 하나의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CPU 안에 넣어가지고 이 하나의 중간에 버퍼링 단계를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쓰는 옛날에 하드디스크를 지금 안 쓰고 이제 그 SSD를 쓴다든가, 또는 SSD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SATA 방식이 아니라 NVMe 방식인 그 M.2 SATA를 또 여기 슬롯에 장착을 이렇게 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CPU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그 컴퓨터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설계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칩셋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칩셋들이, 이런 여러분들이 여기 콘덴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FET라든가, 요 콘덴서는 지금 IMD 방식이죠. IMD 방식. 요거는 뭡니까? 표면실장, SMD 방식이죠. SMD. 표면실장이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요렇게 지금 이 칩셋을 보면은 이 볼랍이 쭉 붙어 있어요. 이게. 이것이 이제
요 회로와 이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BJ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해야 될 작업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볼납이 이 PCB 패턴이고 요게 칩셋이에요, 칩셋. 요 칩셋 패드에서 냉납이 생기는 경우, PCB 패턴에서 이렇게 냉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냉납이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칩셋을 우리가 만든 원인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이 칩셋 하나에다가 집약을 시켜 놓은 거죠. 하나에 뭐랍니까? IC 칩화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진 부품을 갖다가 여기다가 하나로 갖다가 통합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열이 많이 발생된다, 여기서.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납이 식었다 녹았다 하면서 납이 크랙이 생기면서 여기가 들떠버리는, 칩셋과 이 볼납 사이에 칩셋 패드와 볼납이 뜨는 경우, 또는 그 볼납과 PCB 패턴이 뜨는 경우, 이런 냉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는 보통 수리를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여기다 젤프락스를 투입을 해서 우리가 열풍기로다가 그냥 위에서 열을 쪼이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럴 경우는 물론 수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경험으로서는 3개월은 못 버티더라. 특히 이제 그래픽 카드는 PC방에서 많이 갖고 와서 이제 뭐 리팅 작업을 많이 해주는데 3개월을 못 버티더라 하는 거죠. 이 크랙이 심하게 발생된 경우에 따라서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납이 녹았다 식었다 식었다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은 납의 어떤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그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이거를 제거를 하고, 지금 여기 PC 배터리에서 얘를 제거를 했죠. 제거를 하고 리볼링을 해서 다시 붙여야 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작업이, 이 띄는 작업과 리볼링하고 다시 솔더링하는 작업이 많은 숙련과 경험이 있지 않으면은 불량을 초래할 수 있는 확률이 수리 입문자들은 100%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여러분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온도 프로파일과 그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PCB도 마찬가지예요. 이 PCB들이 노트북 PCB하고 메인보드 PCB하고 또는 제조사 메이커비로다가 이 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가 디솔더링, 솔더링 할 때 나름대로 PCB가 휘어가지고 이 PCB가 이 수평을 잃게 되면은 칩셋이 위에 올라 솔더링 해드려도 이 PCB가 수평이 되지 않고 휘어진다 그러면 볼납이 붙지 않겠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BJ 리역 작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봐야 된다. 물론 뭐 이 지금 업으로 삼아 가지고 이 지금 그 BJ 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경험자들이. 그러지 않고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BJ 리역에 대한 방법은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론을 알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스스로의 어떤 노하우를, 또 빅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이 수리는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그 스마트폰을 한번 열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 나는 울트라 노트북 얇은 걸 열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전부 다 BGY 칩셋이 돼 있어요. 이게 CPU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BGY 칩셋이 돼 있기 때문에 불량이 났을 경우는 수리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스마트폰 보는 폰 같은 경우는 뭐 수리보다는 교체가 많은데, 데이터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 메모리라든가 이런 어떤 그 SSD를 띄워가지고 이제 데이터 복구용으로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 쓰는 경우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맨날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구형보드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그 양산 체제 공장에서 로봇 안에는 아직도 이 구형 메인보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그 로봇이란 들어가는 장비들이, 이 메인보드들이 그 고가의 그 어떤 그 장비들이기 때문에 신형으로다가 어떤 그 로봇들 바꾸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도 구형 장비들을 많이 쓰는데, 거긴 구형 메인보드가 컨트롤하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이 구형 메인보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칩셋이 불량이 났다. 그 BJ 리역을 떼어가지고 리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수리를 많이, 산업용장비 수리를 좀 많이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가고, 나름대로 다 이제 그 수익이 좀 증가를 하겠죠. 왜냐면 수리비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 이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BJ 리역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회로는 그 사우스 브리지에서 통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블록 다이어그램 보면은 USB라든가 뭐 랜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우스 브리지 칩셋을 거쳐서 이 칩셋을 거쳐서 노스 브리지를 거쳐서 CPU한테 전달이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통제를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사우스 브리지 칩셋에 대한 버스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PU는 원활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노스 브릿지 칩, 사우스 브릿지 칩, 메모리, I/O 칩과 주변 기기 등의 컴포넌트들이 PCB 기판 위에 가는 구리선의 복잡한 회로로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는 버스 형태로 되어 있으며, 버스는 입출력 통신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버스는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칩셋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하여 CPU의 원활한 처리를 돕고 있는 것이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이 사우스 브리지 칩셋이 이 BGA 타입이라고 그러죠. BGA 타입, BGA 타입이라 이랬어요. 볼랍인데 이런 패턴들이 바로 이렇게 뒤에 보면 이 회로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버스로 가는 구리선으로 이렇게 패턴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보면은 CPU가 있는데 옛날에 노스 브리지라는 칩셋이 있었죠. 요것이 이제 이쪽으로 다 통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메모리하고 그래픽을 얘가 제어를 담당하는 거고, 사우스 칩셋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외에 메모리하고 그래픽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전부 다 이 사우스 브리지 칩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통제를 얘가 관리자죠, 관리자가.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가 죽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뭐 랜이 안 먹는다든가, 물론 랜의 VCC라든가 이런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사우스 칩셋 쪽에 이런 그 냉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회로하고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CPU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통신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 무작정 이제 뭐 나중에 뭐 BGA 리역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무작정 얘를 띄는 것이 그 어떤 그 수리 방법의 원칙은 아니에요. 얘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리히팅 작업을 먼저 해보는 거죠. 리히팅 작업했을 때 어떤 주변기에 살아났다 그러면 얘가 냉납이 생긴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얘를 정상적으로 떼어가지고 리볼링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BJ 리워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변 기기가 안 먹는다, 갑자기 키보드 마우스가 안 된다, 또 랜이 안 먹는다, 아니면 무슨 뭐 USB가 안 먹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걔네들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VC전을 공급되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신호가 들어온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 정상이라는 뭡니까? 이 사우스 브리지 칩에서 전부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이 냉납이 나서 통신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짓고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요 지금 칩셋 내구팅에다가 젤 플락스를 투입을 해서 이제 열풍기로다가 한번 우리가 리히팅을 해보는 겁니다. 특히 노트북 수리할 때 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 먼저 무조건 띄는 게 아니에요. 띄는 게 아니고 이제 예상되는 이제 뭐 신호, VC 전압이라든가 신호를 체크했을 때 다 정상인데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통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젤 플락스를 넣어가지고 리히팅을 해서 그게 살아난다 그러면 뭡니까? 살아난다 그러면 이 사우스 브리지 칩의 불량이죠. 사우스 브리지 칩에 했는데도 그랬다 그러면은 이 지금 칩셋 자체가 죽은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뭐 어차피 떼어가지고 칩셋을 구해서 새 걸 구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BJ 리역을 해봐야 되겠죠. 뭐 그런 순서로 작업하는 것이 좀 뭡니까,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에서 이런 BJ 타입들이 제일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들 TV 수리 좀 많이 하죠. TV 메인보드에 메인 칩셋이 뭡니까? BJ 타입으로 돼 있죠. 이렇게 BJ 타입으로. 이게 불량이 났을 때는 어떡합니까? 뭐 리히팅들을 많이 하는데 리히팅에서 살아난다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아까 3개월 이상을 못 버틴다 그랬다. 그러면 몰라 걔는 떼어가지고 리볼링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요즘 TV마저도 메인보드들이 전부 다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메인 칩셋들이 전부 다 지금 그 BGA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원활하게 하려 그러면 BGA 유역적으로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생각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BJ 타입의 구조 및 솔더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기기들은 전자소자 발전과 함께 집적화, 소형화, 경량화로 발전되었으며 전자제품의 소형화와 생산성 향상 등의 이유로 전자소자가 IMD에서 SMD로, SMD에서 BGA 타입으로 기술이 전환되고 있으며 BGA 소자는 IC 기판용 BT 수직 PCB 표면에 칩을 이면에 솔더볼을 탑재한 다음에 몰드 수지로 봉합한 구조로 밑면에 솔더볼이 부품의 리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소형의 부품으로도 많은 리드의 구성이 가능하며 각종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등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고기능화를 위해 고안된 차세대 부품이라 할 수 있다. BGA 방식의 소자의 불량 요인으로는 칩셋이 열을 받으면 칩셋과 PCB 사이의 솔더볼이 녹아 떨어지거나 크랙이 발생해 접촉 불량으로 인한 회로 간 통신 불량으로 오동작을 초래한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PCB 홀에 부품을 삽입해서 하는 IMD 타입을 썼는데 이제 뭡니까? 이것이 이제 SMD 타입이라 해가지고 PCB 홀이 없죠. 여기 회로에다가 부품을 얹어서 여기다가 솔더링 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SMD 타입이라고 한다. 이제 이것이 뭐냐면 지금 여 밑에 봤지만은 옛날에 노트북들은 엄청나게 컸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품들을 각각 하나 기능들을 따로따로 넣는데 요즘 나온 울트라북 같은 경우는 뜯어보면요 요만하면 요만해. 요것이 전부 다 BGA 타입으로 통합이 다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BGA 타입은 여기 말한 집적화, 소형화, 경량화 이런 부분들, 고기능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전자기기의 부품들은 더욱더 소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메인보드가 노트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수리하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전부 다 밑에 리튬 배터리만 엄청나게 크죠. 하고 메인보드는 손바닥만 더 적은 것들도 많아요. 전부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왜냐면 IMD 타입이나 SMD 타입 같은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우리가 부품을 구해서 하기가 좋지만 전부 다 BGA 타입으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천상 우리가 얘를 떼어가지고 뭐 다시 리볼링을 해서 붙인다든가 아니면은 얘를 떼어 버리고 새 부품을 갖다가 수입을 해서 붙인다든가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 단가가 또 맞지를 않아요. 물론 뭐 의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방향에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해야 될 아주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구형도 들어오지만은 거의 신형 보드는 저희가 이제 가능한 수리를 안 해요. 왜냐면 수리를 해드려도 재걸 확률이 80% 이상이 되면 80% 이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그 손바닥만한 이런 것들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올인원 PC라고 그러죠. 노트북 요런 조그만 메인보드 들어와 있는 올인원 PC 그런 것들은 뭐 수리를 안 하는 편이죠. BGA 타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BGA 타입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BGA 칩셋 패드에 이렇게 볼랍들이 쭉 붙어가지고 요것이 지금 PCB에 이렇게 솔더링 되는 거죠. 솔더링. 근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칩셋 패드에서 떨어지거나 PC 패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리히팅 작업은 권장하지 않는다. 리볼링을 해가지고 다시 얹어야지 그것이 뭐 영구적이라고 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하고 노하우를 갖고 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리히팅보다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히팅보다 더 좋은 그 어떤 연구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작업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추세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 예. BJ 타입이 예전에 많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오는 장비들, 특히 이제 뭐 요즘 뭐 CCTV 뭐도 들어오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거의 BJ보다 있는 게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수리를 갖다 입문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매장에 이제 신형 보드 갖고 오면은 이제 수리를 무조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고객한테 양해를 좀 구하는 거죠. 예. 그래도 해달라 그러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재콜에 대한 향후에 재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를 해준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앞으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BJ 소자로 솔된 전자기 PCB 같은 거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 TV 쪽 메인보드 봐도 전부 다 BJ 타입이 많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구형인데 신형 보면 더 조그매요. 그 전부 다 BJ 타입이 돼 있어요. 노트북 마찬가지고, 그래픽 카드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요 비디오 메모리가 SSD 타입으로 되어 있었지만 요즘 나오는 이제 그 그래픽 카드는 전부 다 BJ 타입이에요. BJ 타입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뭡니까, 이 부품도 이 칩셋도 많이 커졌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메인보드라든가 TV에 들어가는 AD보드라든가 T컴 보드라든가 패널보드, 그래픽카드,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BJ 타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장비는 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인보드, 우리가 지금 메인보드를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메인보드에서 특히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메인보드를 많이 갖고 와요. 갖고 오면은 칩셋 불량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인보드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급 같은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큰 걸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보면은 이 칩셋 불량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예. 다른 불량도 물론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BGA 리역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장비가 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GA 장비는 메이커와 열풍 방식, 적외선 복사 방식의 히팅 방법과 설치 장소 환경에 따라 온도 프로파일이 다를 수 있으며,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 특성, 설치 장소, 환경을 고려하여 고장난 다양한 모델로 지속적인 실무 적응 훈련을 통해 최적의 온도 프로파일을 구축하는 것이 BGA 리워크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다양한 모델로 BGA 리워크 실전을 통해 얻은 최적의 온도 프로파일을 컴퓨터에 메이커별, 모델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고 고장 제품 수리 시 구축된 최적의 프로파일로 작업해야 제품의 불량 및 재콜을 방지할 수 있다. BGA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고장난 그래픽 카드를 많이 수집해 놓았다가 시간이 나는 대로 칩셋 탈거 작업, 디솔더링 작업, 칩셋 리볼링 작업, 칩셋 솔더링 작업 및 테스트 등의 반복적 작업을 통해 나만의 노하우 구축이 되어야만 수리 제품의 재불량은 물론 수리를 의뢰한 고객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많은 연습과 더불어 많은 시행착오만이 본인의 노하우를 구축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참고로 BGA 장비 설치 시 주의사항은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이제 그 BGA 리역에 대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수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원활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메인보드도 우리가 이제 PC용 메인보드도 여러 뭐 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조사마다 PCB들이 어떤 그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많이 해봐야 몇 도에서는 PCB가 휘더라. 뭐 몇 도에서는 우리가 잘 안 되더라. 또 나름대로 하니까는 어떤 그 칩셋이 어떤 그 팝콘 현상이 있어서 부풀어 오르더라.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봐야 그 장비에 대한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장비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의 특성과 나의 환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나름대로 빅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PC에 저장해 놨다가 그런 모델이 들어왔다 또 비슷한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프로파일을 끄집어내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먼저 장비 구입이 중요하겠죠. 장비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연습을 해봐야 돼요. 특히 우리가 IMD 타입과 SMD 타입은 많이 갈아봤잖아요. 모니터 TV 수리하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BJ는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연습하지 않으면은 작업을 할 수 없는 게 BJ 리역 작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BJ 이게 메인 장비죠. 이게 메인 장비. 요즘은 이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때는 열풍 방식과 적외선 방식이 있는데 뭐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걸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리뷰를 보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 맞는 어떤 장비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BJ 리역 장비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칩셋을 리볼링하면 칩셋에 리볼링 할 때 칩셋 패드에 안착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옛날에는 핫플레이트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핫플레이트를 안 쓰고 만능 스텐실에다가 볼을 얹어서 그냥 그 뭡니까 열풍기로다가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좀 쓰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저는 보통 열풍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풍기 이제 중요하죠. 열풍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장비를 살 때 제가 항상 그 키포인트를 두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장비를 쓰다 보면 고장이 나게 돼 있죠. 얼마나 에이스가 잘 되냐. 국내에서 구할 수 없으면 해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이 구비가 돼 있느냐.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BJ 장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쓰는 장비들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일회성 장비도 많죠. 우리가 지그리 같은 거. 그런 거는 고장나면 또 사면 되지만은 이런 장비들은 뭐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열풍기도 마찬가지고 열풍기도 이 히터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내 AS망을 갖고 있는 이런 장비들을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장비를 구입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잘못하면은 이중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비를 안 쓰고 뭐 창고에 보관해 놓는 것도 있고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구입할 때 조금 더 돈을 보태서 여러분들이 좋은 걸 산다 그러면은 수리하는 데도 좀 좋고 또 오래 가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리볼링 지그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우리가 리볼링 할 때 칩셋에 볼랍을 안착하기 위해서 리볼링 지그하고 이 스텐실은 필요하죠. 옛날에는 요 리볼링 지그에 나사로 고정하는 여기 나사로 고정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보통 그거는 안 쓰고 만능 스텐실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여기다 얹어가지고 주로 많이 쓰는 거죠. 바로 여기다가 이제 열풍기로다가 볼랍을 안착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 볼랍이죠. 볼랍은 뭐 여러 가지 뭐 0.45볼, 0.5볼, 0.6볼, 0.76볼이 있는데 이 칩셋 요 스텐실에 보면은 해당 칩셋의 스텐실을 쓰기 위해서 보면 요 밑에 여기에 밑에 자세히 보면요 몇 볼을 쓰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걸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볼랍들을 여러분들이 큰 통이 있고 작은 통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볼랍도 원래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고 옛날에 뭐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제가 냉장 보관 안 하고 5년 이상 된 거 써도 관계는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양보다는
이렇게 소분해서 그 조그만 통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쓰고 또 모자라면 또 사는 것이 제가 볼 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큰 통을 사갖고 막 썼는데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10년 전 것도 남아있고 그러는데 써보니까 붙긴 붙는데 글쎄 과연 그것이 이제 유효기간도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 그것이 솔더링 될지 얼마나 오래 갈지 그건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젤프락스인데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거 있고 이렇게 그 주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 통에 있는 걸 많이 쓰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주사기 형식을 많이 쓰거든요. 요것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젤프락스도 좀 지명도 있는 제품들 그런 부분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싼 거보다 비싼 게 솔더링, 디솔더링 할 때 상당히 좀 더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비 사실 때 지금 기존에 장비 안 있는 사람들이 또 사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모르면은 우리 공식 카페 우리가 이제 뭐 선배들한테 좀 조언을 얻어서 하든가 아니면 구글링에서 보면은 장비 어떤 사용 후기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한번 구입하는 거 이중 투자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장비 구입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난이도 수리 또는 요즘 나오는 이제 그 전자기기 쪽이 거의 집적화가 돼가지고 소형화돼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리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리혹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한번 개요를 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BGA 리웍이란 BGA 타입 칩셋 대부분의 불량은 냉납과 솔더볼의 크랙으로 인한 PCB 회로 패턴과 분리되는 현상으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불량이 발생된 BGA 칩셋을 PCB에서 분리하여 칩셋 패드에 붙어있는 불량 솔더볼을 제거한 후 BGA 칩셋에 새로운 솔더볼을 안착시켜서 PCB에 장착하는 작업을 BGA 리웍 작업이라 한다. 간혹 BGA 칩셋을 리볼링 하지 않고 리히팅 작업으로 수리를 진행할 경우 수명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BGA 칩셋을 분리 후 리볼링하여 작업하여야 재불량을 막을 수 있다. BGA 리웍 작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리히팅 작업으로서 PCB에서 BGA 칩셋을 분리하지 않고 칩셋 회로에 플럭스를 주입하고 BGA 장비로 열을 가해 냉납이나 크랙이 생긴 솔더볼을 PCB 회로에 붙이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리히팅 작업은 재코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칩셋을 탈거하여 리볼링 후 메인보드에 다시 붙여주는 것이 재코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리볼링 작업으로서 솔더볼의 냉납과 크랙으로 발생한 볼랍을 칩셋 패드에서 깨끗이 제거 후 BGA 칩에 회로와 전기적인 도통을 위해 새로운 솔더볼을 접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 이것이 이제 BGA 리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불량이 발생되는 게 이 칩셋 패드에서 요 볼랍이 떨어지는 거하고 PCB 회로에서 떨어지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원인이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칩셋이 여러 기능을 통합하다 보니까 어떤 그 통합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 볼랍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크랙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리볼링을 해서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 그 리히팅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크랙이 발생돼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 납들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 하면서 이제 크랙이 생기면은 이 나름대로는 납이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된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납의 기능을 상실한다.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리히팅을 해도 여기 지금 리히팅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 붙지를 않습니다.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리히팅에도 성공하는 게 있고 성공 안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뜯어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붙지 않아서 이 산화가 돼가지고 붙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디솔더링해서 칩을 떼어가지고 요렇게 볼랍을 다시 여기다 얹히는 요런 리볼링 작업을 해서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요 리히팅 작업은 우리가 사실은 권장을 안 합니다. 이거는 요거는 제가 보니까 맥시멈 3개월이에요 3개월 지나면 또 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 고객하고 타협을 해서 그렇게도 괜찮냐 해서 한땀 리히팅을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리볼링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가격 측면에서 이제 뭐 어떤 고객이 고려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리히팅을 선호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리볼링을 해야 되는데 리볼링도 우리가 100% 성공하는 게 있고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OJT를 해야 된다. 실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전 작업 연습 방법은 무엇인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GA 리웍 실무 적응을 위한 연습 방법으로는 실전 수리 시 BGA 타입 소자의 디솔더링과 솔더링 작업을 원활히 하여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장난 그래픽 카드 제품으로 많은 연습을 통해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자신만의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고난이도 수리에 있어서 유리하다. 많은 연습과 숙달이 되었다면 BGA 칩셋 리웍을 위한 BGA 리웍 장비 및 칩셋 리볼링 지그 등을 구입하여 실전에 적용한다면 원활한 수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매장에 이 그래픽 카드 망가져서 버린 거 많잖아요. 요거는 수집을 좀 해 놓으세요. 왜냐면은 그 그래픽 카드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 요 GPU 이것도 BGA 타입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비디오 메모리 요것도 전부 다 BGA 타입으로 돼 있어요. 요런 부분들을 이제 뗐다 붙이는 작업, 리볼링 작업을 해서, 물론 요것이 뭐 어떤 그 화면이 줄이 가가지고 이게 뭐 그래픽 GPU 불량이라고 판정되는 것들, 동작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수집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리볼링 해가지고 붙였을 때 이것이 동작된다 그러면은 이 GPU 불량이다. 또 이 GPU 불량이 아니라 메모리가 불량이 되더라도 그런 불량이 많이 생겨요. 물론 이걸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불량이 났을 때는 요걸 떼어가지고 무조건 띄지 말라 그랬죠, 내가. 일단 이 그래픽 카드 구해서 리히팅을 해서 살아난다 그러면은 요 불량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수리의 이 고장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리히팅을 해갖고 이것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불량이구나. 그때 이제 다시 떼어가지고 리볼링해서 붙였을 때 완벽하게 살아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뭐 리볼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PCB에서 부품을 탈거하는 칩셋 탈거 작업을 잘 해야 돼요. 잘못 뛰면은 이 PCB 패턴이 일어나 버리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칩셋 탈거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잔납을 제거할 때 지금 그 PCB에 붙어 있는 뭡니까? 손상된 볼랍들을 제거를 해야지 다시 우리가 붙일 수가 있겠죠. 그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칩셋 회로 패턴들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돼요. 날아가 버리면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패턴들은 실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떨어져 나간 그 패턴이 노 커넥션, 접속이 안 되는 노는 그 패턴이라 그러면 동작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만 여러분 데이터 시트를 검색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나가면은 난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떨어진 탈거한 이 칩셋을 우리가 잔납을 제거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없으면은 이 칩셋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 칩셋 패드가, 요런 칩셋 패드가 요렇게 있으면 이것이 얘랑 붙어버리는 경우가 발생돼요. 이것이. 그래서 칩셋 패드가 넓어진다고 그러죠. 그랬을 경우는 리볼링 했을 때 이 납들이 엉켜붙는 경우가 발생되면은 결론적으로 쇼트라든가 불량이 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리볼링 연습을 해야 돼. 리볼링 연습을. 맞는 스텐실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이제 볼랍을 얹어서 이제 열풍기로 가해서 이 볼랍들이 제대로 이렇게 붙었는지 완벽하게 붙었는지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리볼링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뭡니까 PCB에 이 칩셋을 솔더링하는 안착하는 이런 솔더링 작업을 BJ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년 시절에 많이 이제 그 연습을 했던 게 이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픽 카드. 이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연습하기가. 자, 그래서 일단 패보드를 구할 때는 어느 정도 동작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줄이 생기는 거 있죠. 줄이 생기는 거 동작이 되는 거 아예 동작 안 되는 것은 해봐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동작되는 분들을 구해서 연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GA 리워크 할 때 우리가 이제 실전에 들어갈 때 많은 불량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GA 리워크 작업 시 불량 발생 요인으로는 첫 번째는 리히팅 작업 시 발생하는 불량으로서 열풍기 또는 BGA 리워크 장비의 온도 설정을 너무 높게 하여 열을 가했을 경우 칩셋의 팝콘 현상으로 손상되며 노트북 그래픽 칩셋에 메모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메모리에 붙어있는 볼랍이 삐져나와 그래픽 칩셋의 불량 원인이 된다. 이런 불량이 발생된 경우 새로운 칩셋을 구입하여 솔더링 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리볼링 작업 시 발생하는 불량으로서 칩셋 리볼링을 위해 메인보드에서 칩셋 탈거 후 메인보드 칩셋 회로 패턴에 남아있는 볼랍을 제거 시 회로 패턴이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되며 칩셋 패드에 남아있는 볼랍을 제거 시 칩셋 패드가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칩셋 패드 손상 시는 새로운 칩셋을 구입하여 솔더링 해주어야 하며 메인보드 칩셋 회로 패턴이 손상된 경우는 패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제 하면서 많은 불량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히팅 할 때 우리가 이제 불량을 많이 일으키는 게 보면 여러분들이 팝콘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이 칩셋 쪽에 보면 이게 뿔뿔 튀어나오죠. 이건 못 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리히팅 할 때 아니면 또 그 솔더링 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온도 프로파일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잔납 제거할 때 마찬가지로 요렇게 칩셋 패드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요렇게 이제 칩셋 패드들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잘못 인두기를 다루게 되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볼랍을 붙이더라도 같이 엉켜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PCB 쪽에 잔납 제거할 때 인두기를 너무 힘을 준다거나 무리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패턴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이럴 경우는 뭐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패턴이 날아가면은 굉장히 패턴들이 실패턴들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우리가 그래픽 노트북에 보면은 비디오 GPU 칩셋이 있는데 GPU 칩셋에 비디오 메모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외에 열을 가할 때 여기 볼랍들이 옆에 이 그 메모리 쪽에 볼랍이 삐져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무리하게 열을 가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다 여러분 노하우가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조사별 또 메이커별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형태별로다가 많은 작업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패턴이 이게 날아갔을 경우는 이렇게 어떤 그 리드선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있지만은 이 권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불량들이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 불량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노하우죠.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도 프로파일을 이제 여러분들 PC에 저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그거를 적용하면 실패 확률이 적은 거죠. 문제는 뭐냐? 수리를 원활히 잘하는 것은 연습밖에 없다, 연습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BGA 쪽은.
나머지 무슨 뭐 여러분 SMD나 뭐 IMD 같은 경우는 잘들 붙이시잖아요. 근데 이 BJ 타입은 아니란 얘기죠. 볼랍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연습을 하고 숙달을 통해서 수리에 입문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BJ 리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량난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BJ 리역을 해서 어떻게 솔더링까지 하느냐에 대한 실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좀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유익한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